부사과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봄의 기운이 한껏 느껴지는 4월은 야외 활동이 정말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만큼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증가하고요. 이 안과 질환 발생률도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 자외선 관련된 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굿모닝 백이안과의 이현성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은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 서울에 저희 그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네네. 뭐 여기 서울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 네. 정말 좋은 것이에요. 왜요?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산에 내리니까 얼마나 살만하던지 고향의 공기가 맑은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자, 보통 자외선이라고 하면 이제 여름에만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원장님 봄철 자외선도 눈 건강에 그렇게 뭐 영향이 나쁘다면서요? 네, 보통 저희가 그 자외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햇볕이 강한 여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의외에도 봄에 자외선이 강해요. 네. 특히 봄의 자외선은 그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 자외선 A가 더 강한 편인데. 아, 그래요? 이 자외선 A는 네. 그 파장이 좀 길어서 네. 그늘에 있어도 이것이 침투를 하고 또 눈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눈 표면에 그 뭐 각막이나 결막 질환뿐만 아니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속의 노인성 질환까지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 얼핏 생각하면은 자외선은 뭐 백내장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외선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 중에서 그 파장이 짧은 B와 C는 눈의 표면에서 되게 흡수가 되지만은 네. 이 자외선 A는 눈의 표면을 뚫고서 눈의 수정체뿐만 아니라 그 망막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러한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 활성산소가 대표적인 노화의 원인인데 네. 이 산소는 정상세포의 DNA나 이 세포막을 산화 공격을 해서 모든 노인성 질환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백내장의 경우에 저희가 그 눈의 그 초점을 조절하는 그 수정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정체가 대개 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정체에 그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은 네. 이것이 이 조기에 백내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젊은 백내장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예. 이러한 자외선의 노출과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막이나 결막 질환도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여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각막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네. 눈을 바라봤을 때 검은 눈동자를 저희가 각막이라고 하고요. 예. 결막은 그 이후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흰 눈동자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먼저 그 각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각막은 굉장히 그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빛에 노출이 돼도 이 화상을 입게 돼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여름철 해변이나 겨울철에서도 눈 서론에서 이 자외선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네.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용접 불빛에 의해서도 증상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통틀어서 광각막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각막이다. 네. 네. 그 광각막염에 걸리면은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원장님? 화상이니까. 화상이니까. 네. 초기에는 사실 조금 이물감이 있거나 조금 따끔따끔한 증상을 느끼는데 네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표면이 벗겨지면은 통증이 심해져요. 네. 그래서 뭐 낮에 잘 노시다가 밤에 통증 때문에 이제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이런 네.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1차적으로는 화상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도록 눈을 좀 감으면서 냉찜질을 조금 해주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많이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은 네. 이게 아물기 전에 그 벗겨진 껍질을 통해서 그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이 오게 되면은 네. 자칫하면은 시력 손실까지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갈 수도 있네요. 그럼요. 이 각막염, 네, 광각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막 질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막 질환은 어떻습니까? 네, 결막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흰자 위에 네, 네.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유달리 흰자의 색깔이 좀 탁하고요. 좀 충혈도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 중에는 그 검은 눈동자에 좀 뭔가 그 하얀 살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예. 자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라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 꼭 이것이 볼록하게 네. 꼭 점처럼 솟아있는 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다 결막 질환이라고 해서 네. 옛 어르신들은 눈에 백태가 꼈다 백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끼었다. 분들도 있고 네. 저희가 의학용어로는 군날개, 네. 군살개 또는 익상편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바깥에 이제 먼지 같은 데 많이 노출되시거나 네. 또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에도 저희가 반점 생기고 기미 그렇죠. 하듯이 네. 눈에도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예.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기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게 되는데요. 네. 대다수에는 눈에 간단한 이물감을 좀 느끼게 되고 네. 눈이 충혈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눈이 안쪽으로 검은 눈동자까지 자라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것이 눈에 난시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네. 잘 보이던 눈이 이제 좀 시력이 떨어지는 네. 그리고 네.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안약으로 치료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많이 자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외부 환경의 자외선이나 먼지를 피하시는 게 근본적인 예방 방법이에요. 네. 자, 오늘은 봄철의 이 자외선과 관련된 눈 질환에 대해서 굿모닝 백의학과 이현석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은요, 문자나 전화 상담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월 13일 월요일 스튜디오 구사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사구 건강 클리닉 봄철 자외선과 관련된 이 눈 질환에 대해서 굿모닝 백의학과 이현석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문제 드렸는데 정답률이 꽤 높네요. 네, 문제가 네. 힌트가 사실 살짝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 문제 한번 다시 출제해 주시겠어요? 네. 선글라스는 네. 색깔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외선이 굉장히 이 눈 질환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외선이 이렇게 많은 안과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야 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1차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근데 이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네. 색상보다는 이 선글라스가 얼마나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가. 맞습니다. 차단 지수가 중요해요. 예, 차단 지수.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선글라스를 안 가져오셨다 하더라도요. 네네. 챙이 좀 넓은 모자나 양산 같은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초기에 말씀드렸죠. 네. 이 자외선이 눈에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네, 산화 네.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러한 산화작용이 좋은 눈 건강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들인데 예. 여기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네. 이 성분이 황산화 효과에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것은 빛으로 인한 각막 화상, 각막염 같은 것을 막아주지는 않지만은 네네. 말씀드렸지만은 산화작용으로 인한 백내장 진행이라든지 네. 황변 변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간식 삼아 많이 드시는 것도 좋겠죠. 맞습니다. 이 블루베리, 이 베리 종류의 이제 과실류를 좀 많이 드시라는 말씀이시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 고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세요. 네. 색상을 보시고, 또 이게 얼마나 진한가 옅은가 네. 그것만 보시는데요. 네네. 사실 모든 선글라스는 렌즈에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글라스가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가 이런 지수들이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실 때는 이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의 안경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색상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싫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시는데 네. 색상이 없이도 자외선 차단이 100% 되는 선글라스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 선글라스를 너무 색상에 의존하시다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지도 않은데 너무
색깔이 검으면은 우리의 그 애기 동자 네, 이 조리개가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조리개가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자외선들이 네. 눈 안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색의 진하고 연하고의 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네, 네. 대개 선글라스가 네. 렌즈에 그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다 표기되게끔 되어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입하실 때 좀 잘 안 여쭤보시고 그냥 색깔만 보시는 네네. 디자인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이 렌즈 색상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네, 1차적으로요. 네. 선글라스는 일단 크기가 커야 돼요. 커야 된다. 네. 아무래도 눈을 보호해 주니까 아. 렌즈가 클수록 빛을 많이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네. 좀 눈을 충분히 덮을 만큼 조금 넓은 네. 저희 옛날에 그 왜 잠자리 선글라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있죠. 예. 그게 얼마나 넓고죠. 그렇게 네. 좀 넓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색상에 따라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네. 우리 주로 운전하시는 청취자분들의 경우에는 네. 이 청색 계열이 좋습니다. 청색 계열. 왜냐하면은 예. 청색 계열은 좀 시야를 넓게 확보를 하고 선명도를 넓혀주기 때문에요. 네. 실질적인 운전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는 녹색 계열의 렌즈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녹색 계열은 저희 학창 시절 칠판이 녹색이잖아요. 네, 네, 맞죠. 녹색의 특징이 눈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야간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요. 네. 노란색 계열이 좋습니다. 또 흐린 날에도. 네. 왜냐하면 이 노란색 계열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그 시야를 더 밝게 보여주는 네.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인 분들은 회색 계열 렌즈도 좋은데 네. 이 회색 계열은 빛의 모든 파장을 좀 균등하게 흡수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네, 네. 말 그대로 자연에 있는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린데 네. 이런 흐린 날씨는 자외선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날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외선은 네. 흐린 날에도 이 대지로 뚫고 내려오고요. 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꼭 복사처럼 이 구름 사이에 갇혀서 네. 자외선 지수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흐린 네. 날이라도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실 때는 네. 이런 그 선글라스나 책 같은 모자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차단 지수가 관련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 그거 정확하게 좀 아셔야. 많은 분들이 색깔에 따라 이 자외선이 차단되고 안 되고를 좀 많이들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들으시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시면서 이제 지금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이분 제가 질문이 왔네요. 엄마가 봄만 되면 눈 안이 아니라 눈 주위 살 부분이 빨갛게 되고 가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알레르기죠. 네. 알레르기. 봄철이 네. 되면은 일단 저희 미세먼지, 네네. 또 꽃가루, 네. 이러한 것들이 날리게 되는데, 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눈 겉부분 네. 피부에 이제 알레르기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피부성 알레르기죠. 예. 그런데 우리 네. 아이들은 이제 피부보다는 눈 안쪽에 많이 오죠. 그렇죠. 눈 속살. 네. 그래서 항상 눈을 비비고 벌겋게 부어오르는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요.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로 충분히 그런 알레르기 된 원인 물질들을 잘 제거해 주시고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조금 냉찜질 하시고 네. 로션만 조금 바르셔도 사실은 좋아져요. 네, 그러나 네. 증상이 심하시면 네. 결국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안약이나 그렇죠. 안연고를 쓰셔야죠. 네, 네. 자, 그리고 3099 애청자께서 운전을 하고 계신 50대 남성입니다. 시력이 1.2, 1.5. 좋으시네요. 근데 일을 좀 많이 하고 나면 눈알이 마치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눈물이 자주 납니다. 예, 선생님 답 좀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시니까 얼마나 눈을 그렇게 뜨시고 네. 전방을 주시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병이 아니고요. 네.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뜨고 있으면 눈이 말라요. 눈이 네. 마르니까 그렇게 건조해서. 이제 건조해서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눈을 좀 깜빡깜빡 해주시면 좋은데 안전사고 나실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공누액 같은 것을 조금 두고 계셨다가 시간 나실 때 네. 그것을 눈에 좀 넣어주세요. 네. 그 인공누액은 좀 끈끈한 점도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분에 한두 번 깜빡거려야 되는 경우에도 네. 한 번 정도만 깜빡거려도
눈이 시린 걸 좀 막아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액을 좀 자주 넣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오브이루 애청자께서 신랑이 속눈썹이 자꾸 눈을 계속 찌른다고 길어 나올 때마다 뽑는데요. 계속 눈에 상처를 주면 시력에 영향을 줍니까? 하셨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영향을 줍니다. 네. 네, 그 상처가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뽑아주셔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요. 저희가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네. 그 모근을 제모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죠. 네. 뭐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네, 간단하게 거니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30분 교통 정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후사구 건강 클리닉, 오늘은 안과 질환, 예, 봄철 자외선과 관련된 안과 질환에 대해서, 백이안과의, 굿모닝 백이안과의 이현석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클리닉 퀴즈 이제 출제해 주시고, 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 네. 문제가 네. 선글라스는 색깔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문제였죠. 네네. 정답은요?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네. 답은 틀렸죠. 네. 자외선 차단은 색깔과 관계없이 네. 렌즈 자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색깔이 뭐 노란색이다, 뭐 녹색이다, 뭐 파란색이다에 따라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어느 분께 상품권 드릴까요? 네, 오늘 정답 보내보신 분들 중에요. 네. 9596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댁으로 우성을 해드릴 테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뭐 끝으로 좀 도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칠까요? 네, 오늘 봄철 질환 중에서 빠진 것이 이제 알레르기가 조금 빠졌어요. 네. 지금 한참 우리 그 삼락지구의 유채꽃. 네. 요새 축제 이제. 예. 교통이 많이 막혔어요. 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절인데요. 이 꽃가루도 눈의 알레르기를 이제 많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네. 참고적으로 이런 야외 나들이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도 잘 하셔야 되지만 댁에 오셔서는 맑은 수돗물에라도요. 네. 이렇게 그 세면대에 받아놓고서 눈을 이렇게 딱 담그고 한 30초 정도만 깜빡깜빡 씻어줘도요. 눈 안에 있는 그 꽃가루나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눈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네. 조금 가려운 기운이 있을 때 절대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안 비비게 되고. 되면은 그때부터 알레르기 물질들이 마구마구 분비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냉찜질만 해주셔도 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이제 냉찜질 해주시라는 네네. 예, 말씀입니다. 자, 잘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봄철에 좀 건강한 눈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백이안과의 이현석 원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